그는 내내 정도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라이, 네 가서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거라. 그 사람은 어째서 찾는가매? 내 주위에는 너처럼 무식한 것들 뿐이잖니. 나도 장차 큰일을 이루려면 지략에 밝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님의 큰일은 무엇이올까? 아, 그 참 말 맞네. 그냥 시키면 예 하고 하면 안 되냐? 알겠수다. 내 다녀오겠수다. 이지라는 투덜거리며 군막을 나갔다. 그런데 잠시 후 성님의 여긴 누가 오셨는지 보시오다. 행색은 거지같은 몰골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거지같은 사람이 말했다. 소인 정도전이라 하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쉽게는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발로 찾아와주니 이성계는 몹시도 기뻤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이유로 왔는지를 알 수 없으니 티는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소문대로 정말로 지략에 밝은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여 이성계는 자신의 속마음은 감추고 정도전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갈데없는 몰락한 학자님께서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첫 대면에 꺼낸 말치고는 몹시도 거칠었다. 정도전은 생각했다. 이자가 나를 떠보는 것이구나. 왜 대답은 않는 것이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묻지 않소. 소인은 운영하던 학당을 때려치우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색이 이 모양 이 꼴이라 동네 아들이 따라오며 거지라고 놀린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래도 유랑생활이 좋은 것이 백성들의 생각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덕망 높은 분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셨습니다. 하여 오늘은 특별히 장군님을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와십니다. 밭도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나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요? 아니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온 것이요? 둘 다입니다. 이성계는 마음이 허탈했다. 스승 이색도 동문 정몽주도 하나같이 그가 천재라 했었는데 이건 뭐 그냥 땡거지가 아닌가. 먼 길 오셨는데 밥은 드리지요. 든든히 먹고 가시오. 밥값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가 대신 다른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밥값은 필요 없으니 그냥 먹고 가시오. 아니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군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장군께서는 지금 생명이 위태로움은 물론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오고 있는데 어찌 장군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지불하고자 하는 밥값은 장군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계책입니다. 그때야 이성계는 눈치챘다. 가만히 보니 이자가 오히려 나를 떠보고 있었구나. 오는 길에 동문면에 군사를 보았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군대가 정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로 무슨 일인데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성공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요? 정도전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을 이름입니다. 장군께서는 이미 힘을 갖추고 계시지만 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소인이 그 방도를 알려드리려 하는데 밥값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도를 알려준다면 내가 그대를 무겁게 쓸 것이요. 그 전에 소인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 무엇이요? 낡고 오래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오래 살았던 집이라 익숙하고 정도 듬뿍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낡은 집이라 여기저기 문제투성입니다. 어제는 저기서 문제가 생겼고 오늘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다 집수리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고생은 말도 아니지요. 장군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헌집을 계속 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을 깁니까? 이쯤 되자 이성계는 정도전이 찾아온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답을 내놓았다. 아깝다 하여 헌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없어. 나는 과감히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지을 것이오. 정도전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듣던 대로이십니다. 소인과 함께 새 집을 지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어떤 집을 지으려 하시오? 도둑 걱정 없는 집,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이 있는 집, 백성이 주인인 집, 그런 집을 지으려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장군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소? 이인임은 책략이 뛰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장군의 군세가 커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계책은 장군에게 어떤 누명을 씌워 도성으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리 된다면 장군께서는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가면 죽을 끼고 가지 않으면 역도가 됩니다. 이성계도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불패의 장수였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대충 자신의 상황이 위기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전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리 되면 나는 어찌해야 하오? 그리 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셔야죠. 어떤 선수를 치면 되겠소? 조정에 상소를 올리십시오. 지금은 동부면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입니다. 이성계가 글 한 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말이오. 이성계가 쓴 변경을 편안하게 할 책, 이른바 안변책이었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외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백성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행할 것, 백성을 착취하는 군벌과 호족들을 엄단할 것, 유랑하는 백성을 보살필 것, 청렴하고 유능한 인물을 수령으로 선발해 지방민생을 안정시킬 것. 읽기를 마친 정도전이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하십니다. 변방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훌륭한 계책입니다. 언제 이런 거 생각하신 겁니까? 동부면에 호바로가 쳐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몇 자 적어둔 것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적힌 것들로 인하여 도성에 들어갈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선수를 친다면 이인임은 장군을 불러들일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맙소. 나는 힘만 가졌지 아는 것이 없소이다. 선생께서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정도전이 웃으며 답했다. 같이 새 집을 지을 사람인데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력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장군을 보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오다 주엇입니다. 틈난 대로 읽어보이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연이라 하는 책인데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읽어야 합니까?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 권만 읽으면 됩니까? 43권 12책 시리즈물인데 열나 재밌습니다. 나머지는 사서 읽으이소. 안변책은 이대로 올려도 되겠소. 훌륭한 글이지만 문장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맹자의 표현을 넣어 양념 좀 치면 아주 완벽한 글이 될 것입니다. 제동문 정몽주가 또 그런 일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하지만 안변책은 잠시 시간을 벌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이인임이 그대로 물러난 사람이 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도전은 인사를 하고 군막을 나왔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때를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였다. 군영 앞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도전이 소나무 위에 시를 남기겠다 하고서 껍질을 벗기고 썼다. 그 시는 이라였다. 아득한 세월 한 주의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에서 생장하였네. 다른 해에 서로 볼 수 있을런지 인간은 살다 보면 문득 지난 일이네. 이성계는 지체하지 않고 안변책을 조정해 올렸다. 무장이 쓴 글치고는 매우 세련되고 치밀한 문장으로 정도전이나 정몽주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이인임은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아 위기를 빠져나간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힘을 가진 이성계가 꾀를 쓸 줄 아는 책사를 둔 것이 틀림없어요. 내 진작에 그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되겠군요. 허면 앞으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변책으로 선수를 치는 바람에 지금은 그를 불러들일 명분이 없어요. 그저 지켜볼 밖에요. 하지만 이성계도 사람입니다. 반드시 빈틈을 보일 것이니 그때 놈의 급소를 쳐 끝장내겠소이다. 이인임은 끊임없이 동북면으로 세작들을 보내 이성계를 감시하고 빈틈을 찾았다. 그 빈틈을 발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양부사대가 대감의 염려대로 이성계 그놈이 역심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세작의 보고에 의하면 이성계가 제왕학을 가르치는 대학 연의를 읽고 있었다 합니다. 이것은 그중 한 권을 몰래 빼내온 것입니다. 이인임은 주먹을 쥐었다. 됐어. 이제야 비로소 고래의 근심이었던 이성계를 제거할 때가 왔어요. 당장 사람을 보내 이성계를 불러들이세요. 누구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성계를 누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최영 장군이요.